사람의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음식물 섭취를 도와주고 소화작용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강 안에 존재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치아가 손상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방치해두기도 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풍치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기나 하면은 잇몸이 전체가 들떠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치주염 때문에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요. 이 잇몸에서 이 염 있지, 염증, 고름 같은 게 이런 게 막 나왔고. 양치질 할 때 구토도 나고요. 그리고 뭐 먹으면은 씹지도 제대로 못 하고 아파가 오게 됐거든요.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충치나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방치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해 결국 이를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요즘 많은 분이 선택하는 치료가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위의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원래 내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준민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턱뼈에다가 식립을 해가지고 보철물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는 기존에 치아가 없을 때 브릿지라든지 틀니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신의료 기술로서 기존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자연치아를 깠기 때문에 자연치아에 손상이 있고, 틀니 같은 경우에도 잇몸에 올리기 때문에 그 저장력이 약한 반면에 임플란트는 해당 치아만 수복을 해서 자연치아만큼의 저장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고전적인 잇몸을 째가지고 열어서 하는 임플란트가 있고, 최소한의 임플란트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가이드 방식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6개라든지 4개 정도의 최소 개수로 해서 전체를 회복하는 풀아치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치아가 이제 아예 없으신 분들, 기존에 틀니를 쓰셨던 분들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 보철을 수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틀니를 오래 쓰셔가지고 틀니가 이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6개 정도 최소한의 개수를 승립해서 풀아치라고 해서 그 틀니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손된 숫자가 몇 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분 틀니 같은 걸 쓰지 마시고 임플란트로 몇 개만 그 부분만 이렇게 수복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치아가 결손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뼈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위턱뼈에는 상악동이라고 해가지고 큰 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뼈가 많이 없는데요. 그런 데는 저희가 상악동 거상이라는 그 복잡한 수술 방법을 통해서 막을 들어올려서 뼈 이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임플란트가 잘 식립될 수 있는 건강한 뼈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술법들을 할 때는 이제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전신질환이 심하신 분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치과 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진행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로 지친 일상을 시작하는 화요일 아침. 회의실에 모인 의료진들은 환자들에 대한 브리핑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술을 앞둔 이성호 씨에 대한 상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이성호님 63세 남한이신데 지금 타치과에서 이제 양쪽에 이제 37번, 47번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주위염으로 해서 발치를 하시고 재식립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쪽 47번은 이렇게 잘 식립이 되었고, 오늘 수술할 부위는 여기 37번 이 부위인데 환자분께서 지금 이제
재수술로 인해서 이제 환자 치과 공포증이 좀 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자 수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수면 마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른 아침 이성호 씨가 회사가 아닌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진행했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오늘 재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성호 씨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평소에 이빨이 아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치아 상태는 되게 안 좋았죠. 풍치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기는 하면은 잇몸이 전체가 들떠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먹을 때는 아주 수행을 못 했죠. 괜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지. 임플란트를 안 아프게 수면으로 잘 한다 했어요. 그래서 소개받아 왔어요. 수술 전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잇몸뼈의 상태와 임플란트의 각도 등을 파노라마와 CT 촬영을 통해 정밀하게 살펴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세부적인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원당시 엑스레이인데 아래쪽 양쪽 임플란트가 이렇게 이제 주위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뼈의 반 이상이 녹은 상태였습니다. 구강 안을 봤을 때는 피도 많이 나고 염증이 심해서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고, 요것을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주위염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 후에 재식립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맨 처음으로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를 이렇게 잘 제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뼈이식과 함께 재식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지금 임플란트를 제거했는데 이 부분도 뼈이식과 함께 임플란트가 잘 심어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이제 입안에는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치태란 게 생깁니다. 이 치태란 게 이제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는데요.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뼈를 녹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경과가 되면은 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피가 나고 뽑히게 됩니다. 일단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 제거하고 수술은 완료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왼쪽 아래에 이제 기존 임플란트 제거했던 자리에 뼈이식과 임플란트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환자분께서 기존에 이제 재식립 수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보다는 복잡하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께서 이제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가진 수면 마취를 통해서 편안하게 뼈이식과 임플란트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성호 씨는 수면 마취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수술 전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환자의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오늘 환자분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편안하게 임플란트 재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을 일단 수면을 지켜서 편안하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서 잇몸을 열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이식을 잘 해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속하게 빨리 수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 수면 마취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을 가수면 상태로 빠뜨리게 돼가지고 수술 과정에 대해서 환자분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분은 치과 공포증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환자분이 이제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히 수면을 취하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르게 수술이 끝나고 결과 또한 좋습니다. 환자분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혈압과 당뇨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나왔고, 예, 저번에 선생님께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수술하신 것처럼 예. 왼쪽 아래도 오늘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는 저희 회복실로 이동하셔가지고 턱관절 장비로 여기를 이제 레이저나 저주파 장비로 회복을 돕는 치료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술 전 수면 마취가 진행되는데요.
정맥 주사를 통해 수면 마취를 시행해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유도합니다. 치과 공포증과 통증을 느낄 수 없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임플란트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환자분은 방금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편안하고 빠르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계획했던 임플란트와 뼈 이식이 잘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여기 회복실로 이동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턱관절 장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회복을 빠르게 돕는 시술을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남은 치료 과정은 한 1개월쯤 뒤에 임플란트 보초를 올리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2, 3개월 정도 그 개월이 걸렸었는데 저희 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 턱관절 장비나 회복 장비를 통해서 그 기간을 아주 단축시켜서 보초를 올릴 계획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한 성호 씨. 턱관절 장비를 이용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술 후 받는 턱관절 치료는 부종과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빠른 회복을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플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 잠깐 잠듯이 살짝 눈을 감았는데 편안하게 잘 끝났네. 지금도 편안하게 아픈 데가 없고 잘 됐어요. 이제 뭐 좋은 선생님 만났으니까 여기서 치료 잘 받고 이제 뭐 주기적으로 점검 잘 받아가 앞으로 뭐 음식 잘 먹고 오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버스 기사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김장수 씨. 오늘 임플란트 후 정기 검진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주염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장수 씨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새 삶을 찾은 듯 요즘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치주염 때문에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요. 이 몸에서 이 염 있지, 염증, 고름 같은 게 이런 게 막 나왔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막 치아가 끄덕끄덕거리고 제가 잇몸 좀 안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예, 옛날부터 이래 시리고 찬 거 이런 거를 많이 못 먹었다 가요.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선호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이래 치료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동안 못 먹던 음식 잘 먹는다고 그래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치아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이물감이 느껴졌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면 더 편하고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장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요 구강 스캐너 통해서 요 한번 스캔을 떠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보이는 요 점들이 충치가 의심되는 부분들인데 이 정도는 치료 없이 그냥 양치질만 꼼꼼하게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색깔을 봤을 때 노란색으로 보이면서 충치는 많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수술하신 부위가 이제 양쪽 어금니 위아래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지금 봐도 뼈나 이제 빼시겠던 부분들이나 임플란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위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치과로 정기검진 잘 나오셔가지고 관리 잘 하시면은 평생 뭐 튼튼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원장님께서 뭐 간호사님들하고 친절하게 이래 뭐 설명도 잘해주시고 치료도 잘해주시고 또 친절하시고 뭐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치료 결과가 저희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시고 잘 해주셔야지 치료 결과가 좋은데 요 김장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치료도 잘 나오시고 또 관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입안을 보겠습니다. 네. 자, 아 해보시고 바람입니다. 자, 물어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아 물어보시고 지금 양치질도 꼼꼼하게 되고 있고 임플란트나 그리고 본인 치아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잇몸 치료 받으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직업이 버스 기사인데 직업 특성상 치과를 내원 못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치주염이 방치가 돼서 어금니가 다 손실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치과를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데 스케줄이 안 하셔가지고 미루시다가 저희 치과로 오셨는데 빠르게 이제 임플란트를 치료를 완료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 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금니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어금니조차 이렇게 염증이 많은 상태라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밥도 못 먹으셔가지고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된 상태셨습니다. 치주질환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대로 양치하지 못하여 만들어지는 치태가 딱딱하게 굳어 치석이 되는 과정에서 치석과 치아가 잇몸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다가 만성 치주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치주질환이 심하신 환자분들은 그 치주질환을 먼저 치료를 합니다. 염증이 이제 잇몸이나 뼈에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건강하고 튼튼한 땅에 심은 임플란트가 건강하게 오래 쓰듯이 우선 땅에 해당하는 요 뼈와 잇몸을 치주 관리를 통해서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태나 치석들은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제거를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치주염으로 인해서 심었던 임플란트가 다시 뽑힐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치아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우선 치주 관리를 통해서 염증을 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식립을 하면서 뼈이식도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도 정방에 맞춰가지고 잘 심어드렸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치주염이 많이 심하신 상태라서 뼈가 많이 얇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뼈이식을 안에 넣어드려가지고 뼈를 만들어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올려서 뼈이식도 잘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많이 심하신 분들이어서 뼈이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이 뼈이식은 뼈도 중요하겠지만은 환자분의 구강 이성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튼튼한 땅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치주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튼튼하게 뼈를 잘 넣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적인 보철물은 일반 치아에 비해서 충치나 치주염이 다시 생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6개월씩 내원하셔가지고 구강 스캐너라든지 이런 장비를 통해서 충치나 치주염 관리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하기 전에는 잇몸도 안 좋은 데다가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거의.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못 먹던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이상 있으면 여기 와서 또 정기적으로 또 여기 또 검진 받으면 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대로만 계속 치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커트머리가 잘 어울리는 조계순 씨는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먹지 못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먹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치질 할 때 구토도 나고요. 그리고 뭐 먹으면은 씹지도 제대로 못 하고 아파가 오게 됐거든요. 상담을 해보니까 원장님도 믿음이 가고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라 해서 원장님 믿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하고 나서 아프지도 않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겁을 내고 못 온 게 너무 후회스럽고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조계순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오늘 정기검진 오셨는데 제가 일단은 그 우환을 좀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고
양치질은 꼬박꼬박 하고 계시죠? 예. 아래 치아 이쪽에는 치석이 좀 있는데 여기가 좀 치석이 끼기 쉽거든요. 여기만 조금 양치질 꼼꼼하게 해주시고 2개월째 스케일링 하셨으니까 굳이 잇몸질을 더 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요 아래쪽에 치석이 좀 꼈는데 요것만 좀 제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니까 치과에 이렇게 자주 나오시면서 관리하시면 오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계선 환자분은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또한 식당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 치과 내원을 못 하셔가지고 어금니 전체가 좀 흔들리고 피가 나고 발치해가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아래쪽은 치아가 아예 없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뼈가 다 이제 녹아내려가지고 부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 발치를 해야 했습니다. 조계선 환자분은 우선 이제 안 좋은 치아를 이렇게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서 그 기간을 아주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잘 베이직 감게 잘 심어 드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도 임플란트를 하고 오른쪽을 보초를 올린 다음에 왼쪽을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왼쪽도 이렇게 이제 베이직과 함께 임플란트가 잘 됐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보철이 잘 올라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계선 환자같이 어금니가 전체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그 교합을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합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쪽에 저희가 가진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정확한 교합을 잡아내고 그리고 디지털 밀링 장비들을 통해서 오차가 없이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환자의 교합 고경에 맞게 정확하게 보철물을 넣어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철이 완료되었고 정기검진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진료를 끝내고 저녁 준비로 바쁜 개순 씨. 마음은 바쁘지만 요즘은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을 알기에 오늘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첫째 음식 안 가리고 뭐 아무거나 먹는 거 하고요. 그리고 고기 종류도 그렇고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어요. 전에는 아플 때는 전혀 못 먹었었거든요. 원장님께 너무 원망스러운 게 일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먹는 것도 너무 잘 먹고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찌가지고 진짜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임플란트 치료 및 보철 치료는 편안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면 마취 등을 통해 임플란트 수술을 환자의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구강 스캐너 등과 같은 디지털 장비를 통해 보철 치료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과 진료를 미루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치과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아 수명은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적 안쪽에 위치해 위생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위의 치아가 수명이 짧다고 하는데요. 치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치아 문제가 생겼을 때 방치하지 말고 빠른 진료와 치료로 치아 건강 지키는 건 어떨까요?